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의 강스타입니다. 먼저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모집 공고가 임박해 있습니다. 마곡으로 가볼 텐데요. 마곡 엠벨리 9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요. 마곡 엠벨리가 어떤 형태로 분양을 하게 될지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지는요.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9단지입니다. 단지 규모는요. 총 1529세대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9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일반 공급을 보면요. 총 962세대가 되는데요. 59제곱미터가 433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가 52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요. 일반 분양과 특별 공급이 합쳐진 거고요. 임대가 56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만 좀 뽑아내면요. 총 193세대가 분양될 예정이고요. 59제곱미터가 87세대, 84제곱미터가 106세대가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2020년 2월 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날 하게 되고요. 분양은 2월 18일부터 특별 분양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20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입주는요. 21년 2월에서 4월경 예정되어 있고요. 건축 공정률이 약 80%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건설사는요. 한신공영이고요. 사망기업입니다. 분양가는요. 아직 미정인데요.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현재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그러니까 2,500만원 미만 선으로 분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납부 비율은 정해졌는데요. 계약금 15%, 중도금 40%, 잔금 45%가 납부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금액은요. 계약금 15%고요. 그리고 중도금 40%는 집단대출로 중도금 대출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내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도금을 할 때는 이 분양가의 40%에 해당하는 분양가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금 때는요. 시세에 KB 시세에 LTV 40% 적용을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9억 원 이내는 40% 그리고 9억 원이 넘는 부분은 15억까지 20%가 되겠죠. 물론 DTI에 따라 틀립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15%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잔금을 고려한 자금 스케줄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매 여부를 보면요. 이 전매 여부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거든요. 그런데 민간 택시인 경우에는 시세 80% 미만 분양을 할 때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 엠벨리 9단지는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70% 미만의 분양을 할 때에는 8년의 전매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5년의 의무 거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 기간만 살펴보면요 최소 8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곡 엠벨리 9단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입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요, 송정역과 마곡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요. 도보로 약 한 7분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요, 공항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초품화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곡역 위쪽에 보면은 이마트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세계 부지인데요. 최근에 이 신세계 부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이 주변 분들은 스타필드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건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다만 이마트가 임대 형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시세를 좀 볼까요? 주변의 시세를 보면요. 2월 2일 기준으로 위쪽 라인입니다. 이 위쪽에 보면은요. 힐스테이트가 3,300만원, 그리고 6단지가 3,400만원, 7단지가 3,200만원, 3.3제곱미터당입니다. 8단지가 한 3천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양가가 2천 초반에서 2,500만원 선까지만 나와도 시세 차익이 한 4, 5억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세 차익이 4, 5억이지만요. 입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쪽에 개발이 있으면 그럴 텐데요. 어마어마한 개발이
마곡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마곡 마이스 복합 개발인데요. 이 이마트 예정부지 위쪽에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스 복합 개발이 들어설 텐데요. 마이스 복합 개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복합 단지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G7 정상회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G7 정상회담 같은 걸 하다 보면 정상만 오는 게 아니라 수행 비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회의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뭐 공연도 보고 뭐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단지 내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호텔, 컨벤션 센터, 면세점, 뭐 K-팝 뮤지엄, 메디컬 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 협약까지 체결이 됐는데요. 이 단지가 땅값이 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3조 3천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삼성 코엑스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이 2021년 7월경에 착공을 해서요. 2024년 하반기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값 상승 요인 중에서 1, 2번째 다투는 것이 바로 교통 호재, 지하철 호재죠. 특히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호재, 그리고 일자리 호재입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16만 명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유동인구는 약 4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머드급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단지가 바로 마곡 엠벨리 9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청약을 할 때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에 24개월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600만 원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집 공고 전에.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도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모집 공고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 분양을 했던 것을 보면은 이런 기준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민간 청약만 할 수 있는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은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을 보면요, 1년 이상 서울 거주를 하신 분이 1순위 자격이 되겠고요. 만약에 경쟁이 치열해서 우선순위를 뽑아야 된다면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을 유지를 하셨던 분에서 저축 총액 순입니다. 저축이 많은 순, 금액이 많은 순. 예. 단 여기에 월 10만 원만 인정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곡지구는요, 택지개발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공급 시 소득 기준이나 자격 기준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시 자산 기준이 있는데요. 이 소득 기준과 자격 기준은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업로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곡 9단지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고, 그리고 5년 재당첨 제한이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젊은 층이나 아니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요,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청약 관련 통장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는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것과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셨다면 이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가입하셨다면 민영주택은 안 되고요. 국민주택만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은 안 되고 마곡 엠벨리 9단지는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둔촌주공은 되지만 마곡 엠벨리 9단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분양하는 마곡 엠벨리 9단지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국민주택이 뭘까요? 국민주택은요,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고요. 평형대가 85제곱미터 이하로 이루어진 겁니다. 밑에 있는 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것도 국민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이외에는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청약저축을 가입하셨던 분이 민영주택을 청약을 하고 싶은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약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셔야겠죠.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예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인 경우에 주변 시세 대비 최소 4억에서 5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반 분양이 전체 물량의 20% 수준인 193세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특별 공급 80%의 주력을 하시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면 일반 공급 순서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024년 전후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가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전후를 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조정기에 있다라고 해서 가격 상승폭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4년 전후에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일반 분양 193세대를 뽑는 기준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될 것이냐,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안정권이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서울에 1순위 청약을 갖고 계신,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경쟁을 하신다면 1,500만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강스타의 한 줄 평 가겠습니다. 도대체 로또 분양 아닌 건 뭐니?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